자, 우분투 켜면 우리가 우분투는 운영체제 중에서 CLI 환경을 가진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노트북의 윈도우는 GUI 환경이라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할 리눅스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실무에 요즘에 뭐 클라우드라든지 그 서버 환경, 실제 프로그램이 돌아갈 서버 환경에서는 어, 윈도우 환경이 아니고 실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리눅스 또는 유닉스처럼 CLI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명령어 또는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를 진행합니다. 유닉스는 실제로는 뭐 유닉스를 쓰기도 하지만 유닉스는 라이센스가 있는 운영체제니까 우리가 그 무료 버전인 리눅스를 기본적으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치해 놓은 리눅스가 지금 현재 요거 여기 윈도우처럼 좀 비슷하게 생겼죠. 마우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워크스테이션 버전이라서 그래요. 처음에 개발자들이 이제 처음부터 CLI 환경만 사용하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조금 윈도우 환경도 같이 가미를 한 건데 실제는 윈도우 환경이 없습니다. 근데 서버 버전, 그러니까 실무에서 사용하는 거는 나중에 클라우드 한번 추가해가지고 클라우드에 리눅스 깔아볼 건데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서버 버전 이름 이거 없어요. 윈도우 환경이 뭐냐면 CMD 창에 CMD 창 화면창으로 바로 접속을 해요.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서 우리가 CLI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만 켜놓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업할 때. 터미널이가 실행이 왜 안 되나? 빨리빨리 안 되네, 얘가. 터미널이. 한국만 켜져 있나? 자, 그러면, 앞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윈도우는 화면에 지금,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윈도우는 화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폴더 안의 내용이라든지 해당 파일이나 폴더가 어떤 것들인지 크기라든지 유형이 어떤 것들인지 그걸 다 한 화면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리눅스는 그게 하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리눅스를 속에서 지금 파일창을 열어보면 이게 다예요. 요거 글자가 다다 이 말이에요. 글자가 다인데 얘가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이 환경에서 명령어를 입력해야만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폴더 안에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요거는 이제 뭐라 하냐면 얘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달러 사인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얘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데 요 상태를 이제 프롬프트 상태라 부르는 거예요. 유수가 명령어를 읽어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리눅스라든지 유닉스에 접속했는데 요렇게 안 생겼다. 요런 모양이 아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뭔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영어 요런 거는 달라도 생김새가 요런 형태가 돼야 돼요. 응? 명문명예 골뱅이 그다음 뭐 하고 그다음 달러 사인 기호 이런 식으로 요렇게만 되어 있어야 이 형태가 되어야 여기서부터 이제 명령어를 입력할 수가 있다. 이 상태가 아닌 거는 얘가 명령어를 입력해서 뭔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우분투는 지금 현재 이 프롬프트 터미널 창에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아마 책을 통해서 설치를 했으면 사용자 이름이 우분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접속되어 있는지 터미널 창에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를 알려주는 게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 골뱅이 다음에는 우분투 버추얼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해당 시스템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윈도우에도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이름 같은 거 설정해 놓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결 무늬하고 그 다음 달러 사인 기호 이게 있는데 자, 물결 무늬는 원래는 물결 무늬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결 무늬 자리에 이 자리에 물결 무늬 원래 이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재 접속자가 접속해 있는 디렉토리 경로가 있어야 돼요.
원래 있어야 될 것. 윈도우는 폴더라고 얘기하지만 리눅스나 유닉스는 폴더라고 안 하고 디렉토리라고 씁니다. 디렉토리. 응? 그 용어 자체가 달라요. 디렉토리. 그러면 물문의 자리에는 원래는 응? 뭐 접속해 있는 디렉토리에 경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가 나와 있냐면 물결문이 요 기호 특수 기호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물결무늬가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물결무늬가 뭔가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원래는 물결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물결무늬로 축약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물결무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여기는 리눅스에서 디렉토리를 표시할 때는 슬래시 기호를 씁니다. 디렉토리와 디렉토리의 구분은. 윈도우는 폴더 구조죠. 응? 윈도우는 이렇게 되는. 윈도우는 역슬래시 만약에 뒤에 또 있을 거면 역슬래시 뭐 예를 들어 ch01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윈도우의 경로 표시. 그 다음에 리눅스는 이렇게 표시돼요. 리눅스 슬래시 두 개가 달라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파일을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뭐 윈도우에서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접근할 때는 저렇게 역슬래시로 접근해야 됩니다. 뭐 어떤 특정한 폴더에 있는 파일을 접근할 때. 근데 리눅스는 역슬래시가 아니고 슬래시니까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요. 소스 코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수정을 해야 돼요. 리눅스일 때랑 윈도우일 때랑 파일을 접근하는 경로가 표시 기호가 다르니까. 그럴 때에 학생들이 디렉토리에 대한 또 개념을 잘 모르니까 윈도우는 저는 지금 현재 드라이브가 C 드라이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긴 게 이제 앞에 있는 거 드라이브명 그 다음에 콜론 찍고 이제 역슬래시가 폴더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C 드라이브 안에 자바라는 폴더 안에 그 다음에 ch01이라는 폴더 안에 뭐뭐 있다. 그거 얘기고 리눅스는 잘 보세요. 앞에 슬래시가 붙습니다. 리눅스. 그 다음에 홈이란 게 있어요. 홈. 얘가 윈도우를 치면 폴더명입니다. 어쨌든 리눅스는 용어가 디렉토리라고 했으니까 홈이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또 우분투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걸 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윈도우는 이제 하드디스크 저장 공간의 개념이 우리가 드라이브가 용량이 많으면 파티션을 나누죠. D 이렇게 나누죠. 그다음에 쟤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리눅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내. 항상 시작하는 게 요거예요. 무조건 슬래시로 시작한다. 여기가 첫 시작점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 여기가 첫 시작점. 윈도우는 드라이브명 다음에 폴더명. 그죠? 그 시작점이고 리눅스든 유닉스든 슬래시부터 시작한다. 슬래시가 무조건 처음이에요. 슬래시를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되는 요거 슬래시 요 슬래시를 용어가 뭐냐면 최상위 디렉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최상위 디렉토리. 그래도 리눅스를 한번 들어봤을 거니까 이름은 들어봤죠? 최상위 디렉토리. 처음 들어보지는 않지? 처음 들어보면 안 돼. 처음 들어보는 건 나빠. 최상위 디렉토리랍니다. 최상위. 그러면 첫 시작점이다 이 얘기예요. 항상 처음 시작하는 거 최상위 디렉토리. 무조건 슬래시가 앞에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밑에 우분투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는 프롬프트에서 시스템명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야 돼요. 원래는 디렉토리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결무늬로 왜 표시가 되어 있냐면 이 말은 물결무늬란 말은 우리가 리눅스는
사용자 한 명을 위한 운영체제가 아니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노트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윈도우, 뭐 10, 11 이런 것들은 개인 사용자가 개인용으로 뭐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리눅스나 유닉스는 여러 개발자들이 한꺼번에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운영체제다. 이 말이에요. 특수한 경우에 목적이 있는 운영체제예요. 그러면 여러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마다 별도의 디렉토리를 만들어줍니다. 한 명 사용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사용자별로 뭐 디렉토리를 별도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별로 디렉토리를 별도로 만들어주는 걸 이름을 홈 디렉토리라 해요. 홈 디렉토리. 그러면 일반 사용자들의 작업 디렉토리다 이 말이에요. 디렉토리를 다 지정해줍니다. 근데 일반 사용자들이란 말은 그러면 리눅스나 유닉스가 사용자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다음 사용자들을 관리를 해주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관리자도 있어요. 종류가 관리자가 있고 일반 사용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홈 디렉토리를 하면 일반 사용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자신만의 디렉토리예요. 나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한 이유가 우리가 사용자들이 여러 명이니까 아무나 와서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헷갈리니까 내가 만들어 놨는데 내가 정성 들여서 코드를 만들어 놨어. 한 5,000줄짜리 코드 만들어 놨는데 다른 사용자가 접속해서 내 코드 삭제해 버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용자들한테 방을 하나씩 부여를 해줘요. 작업 영역을. 거기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해당 사용자는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서만 폴더를 만들고 뭐 파일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해당 디렉토리에서 뭐 해당 파일에 대해서 접근을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왜냐? 여러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한테 각각의 디렉토리를 주는 거예요. 계정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홈 디렉토리는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홈이라는 폴더 디렉토리 밑에 사용자 이름으로 된 사용자 이름과 동일한 디렉토리가 사용자를 추가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분투로 접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우분투 홈 디렉토리 아래에 우분투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분투 리눅스 설치할 때 사용자 한 명 추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홈 밑에 우분투 사용자의 작업 디렉토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름을 홈 디렉토리라 합니다. 만약에 이름이 우분투가 아니고 뭐 서울IT면 서울IT라는 홈 디렉토리.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게 여기 프롬프트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분투 골뱅이 아까 뭐 버추얼박스 어쩌고저쩌고 얘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시스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플러스 i 지금 현재 모양이 이런데 실제 원래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홈 우분투 그 다음 달러사인.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프롬프트 모양이 길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 접속자가 자신의 홈 디렉토리, 작업 디렉토리일 때는 굳이 표현을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이 그냥 생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대체한다. 그러면 플랫책이 딱 접속했는데 사용자가 있고 물결무늬 표시가 있으면 우분투라는 사용자가 본인의 작업 디렉토리, 본인의 홈 디렉토리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왜냐면 윈도우는 우리가 폴더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위에 주소창에 전체적인 경로가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죠.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접속해봐서 알겠지만 시커먼 창에 뭐 이게 다니까 잠시만요. 얘가 흰색으로 바꾸는 게 있던데 배경을 바꿔요.
흰색으로 바꿔볼까? 키보드.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씁시다. 자, 그게 홈 디렉토리라 그 얘기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딱 작업 디렉토리. 그러면 리눅스는 우리가 리눅스를 부팅을 처음에 딱 하고 접속을 하면 사용자 계정이 하나 뜨죠. 그래서 뭐 비밀번호 딱딱딱 입력하고 접속을 해요. 그럼 뭐 리눅스는 처음에 딱 부팅을 하면 어디? 위치가 본인의 홈 디렉토리로 자동적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접속을 처음에. 윈도우는 안 그렇죠? 윈도우는 처음 부팅하면 어디? 보면은 바탕화면에 보이죠? 바탕화면에 위치가 있지만 무조건 누가 접속하든지 리눅스는 일반 사용자들이 접속하면 자기가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딱 위치를 하게 돼요. 홈 디렉토리에 딱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디렉토리 우리가 지금 현재 우분투고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에 있다. 이 정도를 기본적인 정보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죠. 그럼 정확하게 내가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디렉토리에 위치해 있는가를 확인해보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텐데, 현재 어떤 디렉토리에 위치해 있는가? 얘를 안에 디렉토리 안에 뭐 있는지 보는 명령어고 말고 디렉토리, 디렉토리가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디렉토리 위치하고 있는가 보는 명령어는 pwd입니다.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뭐 작업 디렉토리를 출력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럼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되겠죠? pwd. 그러면 위치가 홈 밑에 우분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홈 우분투. 왜냐면 프롬프트 모양이 어떤 데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리눅스가 지금 현재 얘는 우분투라서 그래요. 어떤 곳은 나중에 얘는 지금 현재 물결 무늬를 왜 표시해 주냐면 이 우분투가 자신의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물결 무늬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분투가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디렉토리가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물결 무늬가 아니고 이 자리에 디렉토리가 표시가 된다는 건 자신의 작업 디렉토리가 아니고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동했을 때의 표시를 어떤 리눅스는 전체적인 경로를 다 표시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리눅스는 이 뒤에 것만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럼 정확하게 알려면 뭐 pwd 이렇게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풀 경로를 알기 위해서는 pwd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라든지 유닉스라든지에 따라서 경로 표시를 완전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중에 pwd가 필요해요. 왜냐면 pwd를 해서 우리가 윈도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화면에 얘가 표시가 되니까 내가 어떤 폴더에 있는지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그게 힘드니까 비슷비슷한 디렉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이름의 디렉토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슷비슷한 디렉토리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ABC라는 디렉토리 들어가 있는데 ABC라는 디렉토리가 또 다른 디렉토리에도 ABC가 있어요. 그래서 pwd 안 하고 그냥 ABC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물론 일반 사용자들은 파일을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있는 것만 삭제가 가능해요. 그래야 되겠죠? 남의 디렉토리 가서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삭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모르고 관리자를 접속했어요. 관리자는 모든 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디렉토리가 이름이 리눅스가 비슷비슷한 게 똑같은 게 많아. 근데 정확하게 내가 그 해당 경로가 정확한 pwd를 확인 안 하고 거기는 만약에 파일을 지웠어. 근데 그게 시스템에 관련돼서 중요한 파일이야. 그럼 뭐 리눅스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뭐 백업 싹 다 하고 뭐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리눅스나 유닉스 이런 CLI 환경에서 중요한 명령어가 pwd예요. 뭔가를 내가 삭제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 정확하게 전체적인 경로에 와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게 pwd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지금은 우분투가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우분투에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명령어 했을 텐데 맨 처음에 배우는 명령어 있습니다.
맨 처음 배우는 명령어. 렐 원래 윈도우 명령어인데. 큰일이네. 원장님이 미리 복습하고 오라 했는데. 원장님 말씀으로 미리 복습하고 오라고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쉘 프로그래밍 바로 들어가면 된다면서 나보고 그러던데. 쉘 프로그래밍 내가 아닐 건데요. 그런데 원장님은 아니라면서 다 알고 있다고. 과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원장님 말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느낌인데 자꾸 원장님은 오늘부터 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장님. 자, 우리가 lsL이라는 명령어는 ls는 이 안에 있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나 또는 디렉토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옵션입니다. 하이픈 다음에 있는 건 옵션. L은 리스트 포맷의 양태, 뭐 상세하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냥 ls 하게 되면 뭐만 나오냐면 이름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름만 나올 때에 얘가 윈도우는 우리가 한세키 안에서 해당 파일의 종류라든지 뭔가를 다 확인 가능하는데 수정한 날짜, 만든 날짜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얘는 ls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그냥 보면 얘 이름만 있어요. 그럼 얘가 뭐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뭐식인지를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옵션이 L 옵션입니다. L. 자, ls 다음에 요거 명령어가 이렇게 써야 돼요. 리눅스는 명령어. 그다음 한 칸 띄우고 하이픈. 그다음 옵션들.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문법 구조. 명령어 그다음 한 칸 띄우고 하이픈 옵션은 붙이는 거예요. 하이픈 다음에 쓰고자 하는 옵션이 있으면 옵션은 붙여서. 옵션들이란 말은 옵션이 한 개도 되고 없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옵션들 이러면 여러 개의 옵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옵션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섞어서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옵션들 다음에 명령어를 수행할 디렉토리 또는 파일. 어떤 명령어는 디렉토리나 또는 파일이 와야 되는 명령어도 있어요. 디렉토리 또는 특정 파일에 대해서 어떤 명령어를 수행했다. 만약에 복사하는 명령어가 있다 치면 파일들이 와야 되겠죠. 어떤 파일을 복사할 건지 그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명령어 한 칸 띄우고 하이픈 옵션들 명령어 한 칸을 띄워야 됩니다. 학생들이 나중에 한 거의 마칠 쯤 돼서도 한 칸 안 띄우고 다 붙여놓고 에러가 난다고 선생님 에러가 나는데요 어떡할까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명령어 한 칸 띄우고 공배 아니 생각해봐. 자바 문법에도 뭔가 생각해보세요. 뭐 자료형 변수 쓰려면 한 칸 띄워야 자료형인지 변수명인지 구분을 하죠. 얘도 명령어가 명령어가 리눅스가 이 명령어를 해석하는데 뭐 명령어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뭔가 받아들이겠지. 당연히 각각의 구성원들은 공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ls. 자, ls가 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뭐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죠. 그러면 L은 상세복이에요. 상세복. 얘는 이름만 보여주는데 얘가 상세복이다. 이 말 상세복이. 자, 상세보기를 보니까 뭔가 영어로 슈러슈러 돼 있고 또 이름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게 뭐 시간과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파일이라든지 뭐 디렉토리가 생성된 날짜라든지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의 구조를 잠깐 보면 앞에 있는 요거 alt 그 다음 하이픈 맨 처음에 거 요거 하이픈과 D가 있어요. 하이픈과 D. 그러면 D는 디렉토리다 이 말이에요. 이 뒤에 있는 것들이 공개 다운로드 문서 바탕화면 어쩌고 요건 다 디렉토리 뭐 폴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하이픈으로 시작되는 것들은 일반 파일입니다. 선생님 초록 이게 파란색이고 흰색인데요. 그거는 터미널 환경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 이거 부분이 색깔 구분 안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색깔로 구분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앞에 있는 상세 보기 옵션을 사용했을 때 이해가 정확한 거예요. 이 하이픈.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제가 A 이렇게 해놓고 다시 요거 보기만 하세요. 있죠? A 요거 윈도우에서는 확장자가 없으면 폴더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리눅스는 잘 보세요. 얘가 일반 파일이에요. 확장자의 개념이 실제로는 없어요. 리눅스는 응? 디렉토리 아니면 다 파일이에요. 디렉토리 아니면 파일. 그럼 얘네들은 제가 뭐 테스트로 아까 테스트한다고 뭐 .txt, .sh는 얘는 실제로 .txt를 빼도 얘가 텍스트 파일이에요. 안에 텍스트만 있으면. 그럼 뭘 왜 확장자를 붙이냐면 구분하기 쉽게 안에 내용을 굳이 안 봐도 얘가 종류가 텍스트 파일이고 sh는 얘는 실행 명령어 파일이에요. 명령어들로 이루어진 명령어 파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얘가 특별히 확장자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윈도우는 확장자에 따라서 파일의 종류가 다르죠. 근데 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윈도우와 리눅스에 공유되는 파일들 있죠. 뭐 음악 파일, 뭐 이미지 파일, 압축 파일 그런 것들은 확장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눅스에서 단독으로 사용되는 리눅스에서 생성된 파일은 확장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디렉토리와 그냥 일반 파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파일의 종류가 어떤 건지 얘가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보려면 L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ls 한 칸 띄우고 -L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된 건 이 명령어에서 우선 다른 옵션 하나 더 해볼까요? ls A 옵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A 옵션 자 그랬더니 뭐가 많이 아까 배정할 때보다 많이 생겼어요. 그럼 A 옵션은 뭐냐면 all에 약돼요. all 숨긴 파일까지 포함해서 보여주는 게 A 옵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파일의 종류와 뭔가 창피한 내용이 없어.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옵션을 아까 여러 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옵션을. 그래서 AL 이렇게 해도 되고 LA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숨긴 파일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LA나 AL이나. 보통은 이렇게 옵션을 여러 개 조작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쭉 위에 가보면 앞에 파일이 시작하는데 점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리눅스의 숨긴 파일입니다. 윈도우도 숨긴 파일 있죠? 일반적으로 뭐 시스템과 관련된 중요한 파일이나 폴더를 숨겨놓죠.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그러면 얘네들이 시스템과 관련된 파일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그래서 뭐 일부러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 점으로 시작되는 것. 점으로 시작되면 점으로 시작되는 파일이고 얘는 점으로 시작되는 뭔가 디렉토리다 이 말이에요. 시스템과 관련된. 얘를 함부로 지우면 안 되겠죠. 지우면 프롬프트 명령어를 잘 못 읽습니다. 특히나 요 앞에 있는 요거 세 개. 요거. 요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히스토리는 명령어가 우리가 사용한 명령어들이 저장된다 이 말이고 요 놈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 배시, RC. 배시란 말은 나중에 우리가 쉘 프로그램 할 거지만 리눅스는 운영체제의 구조가 조금 달라요. 운영체제가 맨 처음에 초창기에 유닉스라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운영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C 언어라는 걸로. C는 보통 이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기 위한 언어인데 유닉스가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유닉스가 아무래도 뭐 유료 상용 프로그램 운영체제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돈도 비싸요. 우리가 뭐 윈도우 개인 사용자 윈도우는 뭐 한 19만 원이면 그 라이센스를 사는데 얘는
프로그램 개발용 운영체제다 보니까 비싸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테스트용으로 뭔가 학습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죠. 비싸니까.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리눅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완벽한 걸 만든 게 아니고 뭐부터 만들었냐면 커널이란 걸 먼저 만들었어요. 커널이 뭐냐면 운영체제의 엔진이에요. 엔진. 잘 치면 엔진. 그러면 커널을 만들었는데 엔진만 만들고 껍데기는 안 만드는 거예요. 엔진만 개발하고 자동차를 치면 엔진만 만들어 놨어.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완성품을 만들려면 엔진에다가 껍데기를 씌워야 되죠. 의자 시트도 있고 핸들도 있고 바퀴도 달고 그래야 되는데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커널만 만든 겁니다. 그 대신에 커널의 소스 코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로 치면 윈도우 소스 코드 공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고 나서 뭐 했냐면 리눅스 시스템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이 나는 엔진 소스 코드 공개했으니까 나머지 껍데기 덮어 씌우는 거는 니네들이 만들어서 알아서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개발자들한테. 그래서 핵심 엔진만 커널이 공개된 소스가 있고 그러면 여러 개발자들이 그렇다고 한 명이 뭐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개발자들이 모여서 운영체제 리눅스를 이제 껍데기를 막 씌우고 했겠죠. 그럼 껍데기를 씌워서 그래서 리눅스의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리눅스는 우분투, 그 다음 뭐 페도라, 그 다음에 센토스, 뭐 이제 개발자들이 모여서 종류가 그러니까 엔진은 같은데 엔진은 공개된 소스를 이용하고 나머지 이제 껍데기나 이런 게 다르게 만든 게 이제 그래서 그 종류가 다른 걸 리눅스 배포한다. 리눅스 배포가 어쨌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리눅스의 핵심을 개발한 커널을 개발해서 소스 코드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 커널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리눅스를 우리가 수정을 해서 뭐 돈을 받고 팔던 아니면 그냥 공개 프로그램으로 하든지 거기 라이센스를 밑에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거 공개된 소스 코드 받아서 얘를 개발했다. 돈을 받고 파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무료든 상관이 없는데 라이센스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DPL 라이센스랍니다. DPL 라이센스. 그래서 공개된 걸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걸 각 개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종류가 조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핵심은 똑같다. 그 다음에 별시는 뭐냐면 얘는 그러면 리눅스는 아까 커널이 있고 그다음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쉘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쉘이 뭐냐면 명령어 해석기예요. 왜냐면 윈도우는 우리가 명령어 창을 잘 사용 안 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명령어 창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 명령어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쉘이라 합니다. 쉘. 그런데 쉘도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쉘 뭐 어쩌고 뭐 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쉘이 배시 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배시 쉘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환경 설정 파일이 배시 RC다 이 말이에요. 환경 설정 파일 윈도우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자바 깔아갖고 뭐 자바 홈 어쩌고저쩌고 환경 설정했죠. 그거 요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 개인별로 아까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 했죠. 사용자별로 환경 설정을 별도로 따르게 하는 겁니다. 자기만 별도로 다르게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쉬고 이 내용을 합시다.